2주 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경제에선 90점 이상, 슈퍼스타,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오늘 세종시에서는 텅텅 비어버린 상가를 채우기 위해 공실박람회라는 행사까지 열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환율까지 치솟으며 저희 취재진이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계를 둘러보니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수 침체와 고환율, 한마디로 한국 경제 내우 외환입니다. 오늘 국제통화기구 IMF도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더 낮춰 잡았습니다. 특히 내년은 더 어렵다고 봤는데 먼저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오늘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에서 2.2%로 0.3%포인트 낮췄습니다. 그나마 수출은 괜찮지만 예상보다 부진한 내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Domestic demand in Korea has remained weak due to eroded purchasing power and elevated public sector debt. 문제는 내년이 더 나쁘단 겁니다. IMF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로 더 낮춰 잡았습니다. 트럼프 당선 후 폭풍과 중국 등 주요 무역국의 성장 둔화, 지정학적 위험 등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1%대 성장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KDI와 금융연구원 등 주요 기관들도 내년 성장률을 2%로 줄줄이 내렸고 한국은행도 이달 말 내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걸로 보입니다. 이 같은 부정적 경제 전망은 최근 잇따라 나온 정부 진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막상 취임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업적을 냈다. 전 세계적인 그 신용평가 기관이나 아니면 경제평가 기관들도 한국 경제를 슈퍼스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JTBC 이상화입니다.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면서 서울 번화가에도 공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상가 4분의 1이 비어있을 정도인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지자체가 나서서 이렇게 전례 없는 공실박람회까지 열었습니다. 이어서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세종시 공실박람회 현장. 세종시 상가 14곳의 소유주들이 부스를 차리고 적극적으로 상가를 홍보합니다. 상가 공실 문제를 자꾸만 숨길 것이 아니라 그 양주로 끌어내서 이 문제를 함께 고민을 해보고 상가를 좀 더 활성화시켜 주자, 이런 취지에서. 전례 없는 공실 박람회가 열린 건 임대료를 아무리 내려도 채워지지 않는 공실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임대료도 예전에 비해서 거의 한 60에서 70%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도 지금 잘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현재. 네. 세종시는 4분의 1에 달하는 상가가 비어있을 정도로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더딘 내수 회복에 서울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 번화가에서도 빈 상가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신촌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번화가 초입인데도 이렇게 상가가 연달아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 통째로 임대가 붙은 곳도 많습니다. 100집 쓰면 한 90집은 망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가 못 나가는 사람도 허다해요. 왜냐하면 이걸 다시 원상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가는 더 심각합니다. 서울 응암동 골목엔 몇 개월째 상가들이 비어 있습니다. 가게에서도 간신히 내고 있구만. 장사가 돼야지. 일주일에서도 손님 하나 올 때도 많아요. 부동산 거래 자체가 없다 보니 공인중개사들도 가게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다 내놨어요. 공인중개사들도 권리금이 보증금 다 까먹고 나간 사람도 있고. 서울에서 폐업한 외식업체는 최근 코로나 때와 맞먹는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지금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5명, 6명이서 이제 운영을 하던 가게였는데 지금은 3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 돈 번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버텨낸다라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저희로서도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JTBC 정아람입니다. 이런 가운데 환율도 1,4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해오는 업체들은 IMF 때만큼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환율이 굳어질 경우 우리 경제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공다솜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금속 가공업체. 주문받은 규격에 맞게 원형 철봉을 절단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렇게 잘린 철봉은 각종 철강 제품으로 가공돼 소비자에 판매됩니다. 이 철봉엔 니켈과 텅스텐 등이 필수로 들어가는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환율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국내는 아니고 전부 수입이니까. 작년에 또 올랐고 금년에도 또 오르고. 올 초만 해도 1,2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가 본격화하며 최근 1,40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당장 가격 인상 압박은 커졌습니다.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2주 전에 우리한테 통보가 왔어요. 지금 현재도 수익이 안 나는데 걱정이 말도 못하죠. 실제 고환율 여파에 국내 공급 물가 지수는 석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주문은 줄고 있는 데다 트럼프 당선 이후 환율 변동성은 더 커지고 있지만 물량을 장기 계약하다 보니 당장 가격을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악화하는 수익성에 새로운 투자나 채용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시시때때로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그걸 일일이 적용을 못 하는 거야. 더 많은 고용을 하기는 한계가 있다. 철강뿐 아니라 석유화학, 건설, 항공 등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해오는 다른 업종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무방비 상태잖아요.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대기업들도 거의 손을 놓고 있는데. 고환율이 만성화할 경우 수입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그나마 안정세를 찾은 국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